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혹시 옵저버 패턴이라고 해서 스터디했던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럼 옵저버 패턴이나 MVC 외에 패턴을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팀장님 외에는 다 모르시는 거죠? 그럼 시작할게요. 자, 우선 디자인 패턴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우선 디자인 패턴이라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문제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정한 구조를 갖고 그러니까 패턴을 가지고 코드를 구조화시키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때 여기에 보시는 5가지의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네, 지금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 가지 이유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는 목적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OCP라는 건데 개방 폐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확장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코드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LSP, 리스코프 치안 원칙이라는 건데 이건 하이 타입과 기반 타입 등등에 따라서 교체 가능한 그 클래스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DIP, 의존 관계 역전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게 상위 수준, 하위 수준 이런 식으로 모듈의 상하 관계를 놓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상위 수준의 모듈은 하위 수준의 모듈에 의해서 모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에요. 그래서 추상화나 뭐 인터페이스 등등 이런 의존 관계, 상하 관계부터 알고 이걸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SP 원칙이라는 건데 이건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만들다 보면 하나가 너무 크게 돼서 나중에 코드 수정이나 등등 이렇게 좀 변경할 소지가 있을 때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이걸 인터페이스를 분리하고 다른 클라이언트 집합을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글은 우영님께서 위키에 올려주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우선 살펴볼 건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옵저버랑 데코레이터 패턴 2가지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먼저 볼 거는 옵저버 패턴. 옵저버 패턴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하면 객체가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한테 연락을 한 번 하면 그 의존되어 있는 옵저버 클래스들이 한 번에 다 같이 값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의존 관계가 조금 뚜렷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속하죠? 이거는 그 5가지 원칙 중에서 의존성, 의존 관계, 4번째에 속하는 거 맞나요, 의원님? 맞나요? 이거는 옵저버 패턴은 제가 이게 어떤 문서를 보고 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4번째 의존 관계 역전의 원칙 맞나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맞나요? 네, 우선은 옵저버 패턴에 대해서 그럼 계속 할게요. 이거는 1대다 의존성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뭐 변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의존성을 가진 옵저버 클래스들이 다 그 값을 갱신하고 그 값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대다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한 명의 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성들이 있는 건데요. 인도를 예를 들면 여기 이분이 지금 다
부인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참 부자죠. 39명으로 최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을 구성한 남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주체가 있고 나머지를 따르는 것들이 있는 걸 일대다 관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일대다 관계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옵저버 패턴에서는 하나의 주제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여기에 옵저버라는 그러니까 따르는 이 여성들을 클래스처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클래스들은 주체가 되는 쪽에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던져주면 이 따르는 여성들이 그 값을 받고 그 클래스에서 주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를 말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존성을 가진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객체에서 동일한 객체를 제어하는 것보다 하나의 주체에서만 변경을 하면 되니까 좀 더 깔끔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존성 플러스 느슨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느슨한 결합에 대한 사진이 딱히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요즘 핫한 사진을 넣었어요. 자, 이거랑 상관없는 느슨한 결합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건 둘이 상호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상호작용을 하긴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뭔가를 주고받지만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옵저버 패턴에서는 주제와 옵저버가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객체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느슨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느슨한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걸까요? 자, 옵저버가 구상 클래스. 주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옵저버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서로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각자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느슨한 결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걸 추가하든 서로에 대해서 뭐 파괴가 일어나거나 에러가 일어나거나 그런 특정한 묶여있는 뭔가 제약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뭐 주제나 옵저버에서 특정한 뭐 메소드가 바뀌더라도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옵저버 패턴을 이용한 걸로 큰 예로 하나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그 기상을 뭐 온도, 습도, 압력 센서 등등을 이용한 기상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상 스테이션이 주제가 되겠고요. 그거에 필요한 장비들을 추가로 옵저버 패턴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습도가 만약에 변경이 된다 하는 습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 옵저버에 등록된 클래스들한테 다 넘겨줘요. 그러면 그 옵저버에 등록된 패턴들에 있는 그 특정 메소드들이 실행이 되고 이들은 그 습도가 변경됐다는 거 하나로 각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세 가지 등록된 장비가 있는데 만약에 쓰다가 어떤 뭐 온도 센서에서는 마지막 디스플레이 장비가 필요 없게 돼요. 그러면 옵저버 딜리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체에서 삭제를 해서 그 관계를 끊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가 추가나 삭제 등등이 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슨한 결합 때문에 추가하거나 뺄 때 이런 게 좀 편리하다는 거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간단히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냐면요. 저희가 의존 관계가 느슨한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페이스를 우선 구성을 하게 돼요. 지금 인터페이스 두 개가 있는데요. 서브젝트, 옵저버 두 가지가 있어요. 서브젝트는 주체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서브젝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서브젝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체가 되는 클래스를 만들려면 서브젝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레지스터, 리무버, 노티파이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옵저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옵저버 클래스를 만들려면 간단해요. 옵저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추가하게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느슨한 결합을 만드는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의존성, 주체에 따라서 그 하위 단계에 있는 옵저버 클래스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옵저버 패턴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구성하는 그 메소드 구현법들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지금 옵저버 클래스의 핵심 메소드 있죠. 업데이트. 여기서 업데이트가 될 건데 이거 외에 옵저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메소드들은 호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옵저버가 아니고 다른 클래스로 추가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5가지 원칙 중에 위배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어떤 원칙이 위배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다른 분들은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질문 사항이 나오면 태연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데코레이터 패턴인데요. 이거는 아까 5가지 원칙 중에 OCP 원칙을 위해서 나온 패턴이에요. 데코레이터 패턴의 기본 동작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객체의 추가 구성 요소에다가 위임을 통해서 동적으로 더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의 객체가 있으면 거기에 만약에 제가 뭔가를 추가를 할 거예요. 기능을. 그럼 얘를 또 감싸고 해가지고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장점은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CP가 뭔지 간단하게 우선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OCP는 아까 말했듯이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제가 추가하기에는 쉽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기존 코드는 건드리지 않은 채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 파괴를 하거나 나중에 뭐 문제가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코드가 에러나 이런 거에 보장이 되어 있다면 다음 코드도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서도 강하고 튼튼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커피 저희가 많이 주문해 먹잖아요. 근데 그냥 기본 커피를 주문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위크림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뭐 밀크가 아닌 소이로 저희가 대체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 패턴을 적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볼게요. 우선 제일 처음에 다크 로스트라는 커피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크 로스트 커피를 주문하면 뭐 1불이나 2불 특정 가격이 있죠. 기본으로 있고 여기다 제가 모카라는 걸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같은 코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다크 로스트 플러스 모카 가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코스트라는 같은 메소드를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있던 거에다 확장을 한 거죠. 모카라는 코스트를 추가할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위크림을 추가를 할게요. 위크림을 추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원래 있던 로스트 커피 가격 하나에다가 모카 추가한 가격 그리고 위크림을 추가한 가격
이 세 가지가 덮어 써져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더해지고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냐면 보이시죠? 여기 데코레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추가되는 것들을 지금 상속이 아니고 추상 클래스를 사용해서 지금 저희가 데코레이터를 한 거예요. 데코레이터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같은 메소드가 계속 같이 구성이 됐었죠. 전으로 넘어가 보면 코스트라는 게 지금 처음부터 계속 생겨납니다. 볼게요. 지금 두 번째부터 데코레이터 하는 방법을 먼저 보면 지금 에버리지라는 거에 다크 로스트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코스트 모카라는 거를 통해서 데코레이트를 한 거예요. 지금 코스트를 호출하게 되면 처음에 있던 코스트 하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모카에 있던 호스트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위크림에 있는 코스트까지 호출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네 가지 가격을 합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다크 로스트는 지금 음료라는 클래스만 상속을 받아요. 근데 여기에서 추가되는 그런 요소들은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데코레이터에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코스트랑 get 디스크립션 이 두 가지를 갖게 돼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서 코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음료 클래스가 있어요. 음료에는 지금 어떤 음료수가 들어가는지 디스크립션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를 결정할 수 있는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제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추가를 할 때마다 데코레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추상 클래스로 해서 저희가 구현해야 되는 것들만 우선 만들어 놔요. get description이라고 하나가 있죠. 여기에다가 새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구현해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이거를 데코레이터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볼게요. 지금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거는 아까 방금 전에 있던 그 데코레이터는 상속받지 않았죠.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만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립션 그리고 리턴하는 가격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말고 제가 모카를 추가할 때는 데코레이터를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모카라는 거를 지금 제가 구성을 할 거예요. 지금 데코레이터라는 걸 상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확장을 한 거죠.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데코레이터에 있던 거 보시면 베벌리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객체를 가져온 거죠. 그거 외에 저희가 추가해야 되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저희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베벌리지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넣었던 커피 이름이 들어가겠죠. 뭐 아메리카노면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여기다 어떤 게 추가가 되는지 뒤에다가 스트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 모카의 가격 있고 원래 처음에 있던 음료수의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가 돼서 최종적으로 감싸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떤 커피를 주문하는지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커피랑 그리고 데코레이터를 생성해서 만든 추가 요소들을 한 번에 뽑는 최종적인 그 커피를 뽑는 건데요. 지금 위에 네임이 조금 잘못됐어요. 스타버즈 커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 베벌리지로 만들었던 에스프레소 원래 커피가 있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네, 에스프레소는 추가가 안 해서 그냥 에스프레소 하나만 해서 지금 프린트를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데코레이터를 이용해서 추가 요소들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최종적인 파일입니다. 처음에 우선 기본 커피를 만들어요. 생성을 했죠. 이거를 모카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지금 모카 아까 그 처음에 있던 그 커피 플러스 모카가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제가 모카를 한 번 더 추가를 하고 싶으면 모카에다가 그 전에 생성한 걸 다시 한 번 넣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또 뭔가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 그 전에 생성한 걸 또 넣고 생성한 걸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데코레이트 그 전에 생성에다가 그 이후에 한 거를 감싸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면 제가 넣었던 거 감싼 횟수만큼 추가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메소드에다가 아니면 클래스에다가 특정 어떤 요소를 추가하고 싶다 했을 때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클래스가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제가 추가를 할 때마다 그 요소를 다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겹겹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객체가 도대체 얘가 뭐라는 건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상속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디자인 유연성에서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커맨드 패턴 뭐 등등등 수십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코딩이라도 한번 해보면 그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맡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하나씩만 적용해 보더라도 한 1년 후면 자기한테 맞는 프로젝트에 맞는 그런 패턴들을 하나 두 개씩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